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썰은 직장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조직사회에 관련된 얘기. 자, 여러분 다들 직장생활 하시죠? 직장생활 하신 분도 있고 하셨던 분도 있고 하셔야 될 분도 있습니다. 자, 직장생활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분들, 지금 제가 제목을 뭐라 적었죠? 직장 최대의 적이 동료의 이유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최대의 적이 동료라는 생각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난 아닌 것 같은데? 난 동료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적어도 아마 지금 저 제목 중에 아마 공무원분들은 거의 100%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뭐 직장생활 다들 잘하고 계신가 봐요. 동료라는 말을 안 하고 계시네. 좋습니다. 좋아요. 사람들, 여러분들은 다들 직장생활 잘하시고 동료들끼리 사이가 좋나 봐요.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렇게 제가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닐 텐데, 아닐 텐데. 일단 저는 이 제목의 기준을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직장 최대의 적은 뭐 다 적이죠, 어떻게 보면. 뭐 상사든 뭐든 다 적인데 그 중에 최고의 적은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같이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 특히 나랑 짬 비슷한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이 나에게 최대의 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부터 또 1, 2, 3, 4, 5 가야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에서 동료는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직 사회도 뭡니까? 약육강식이죠. 약육강식. 약자는 강자에게 밥이 된 세상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상급자한테 뭐 적용될 수 있는데 이게 동료한테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진급 같은 거 하려면 진급을 다 할 수 있습니까? TO가 있으면 아무나 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한 자리가 났을 때 가장 이 진급을 가지고 겨야 될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동료예요. 겉으로는 서로 양보하고 누가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속마음은 아니죠. 다 자기가 되고 싶지. 자기가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 특히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 제 말 틀렸습니까? 아니 비슷한 시기 들어왔는데 진급 TO 자리가 났어요. 우리 공무원분들, 우리 공직사회 일하시는 분들 특히 진급이라는 게 다 진급할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일단 나랑 그 사람 중에 한 명은 된다는 얘기인데 누가 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겉으로 누가 되든 상관없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누가 되든 정말 상관없어요? 내가 되고 싶잖아, 솔직하게. 내가 되고 싶잖아요. 진급 좋아하는 사람, 진급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 진급 되면 뭐 직위도 상승하고 급여도 오르는데 당연히 하고 싶지.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내 지금 일하는 게 좀 더 편해지고 어, 대우도 좀 좋아지고 돈도 많이 받잖아요. 아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거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특히 공무원들은 더 심하죠. 왜냐? 공무원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좀 해가지고 관리 직급 달아야 좀 일이 편해지거든요.
보통 공직사회 같은 데 보면 한번 진급하는 사람들이 쭉쭉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진급 시비 한번 놓쳐버리면 계속 이제 멈춰버리고 고인물처럼 있는 경우가 많고, 진급하는 사람은 계속 진급하고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게 되고. 진급에 대해서는 동료는 더 이상 서로를 응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쟁 상대, 경쟁 상대.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요. 내가 자리에 없을 때 진급 시험 봅니다. 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진급을 이게 보면 시험 승진이 있고 특별 승진이 있어요. 이거 모범 이제 모범을 해가지고 승진하는 게 있고, 그게 아마 특별 승진이니까 특별 승진. 근데 대부분은 시험 승진. 그러니까 이게 아마 6급까지는 아마 시험 승진이니까,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관까지는 그 승진 시험을 봐가지고 가장 많이 해요. 호 선생님 뭐 오세요? 잘 오셨네. 호 선생님 오셨으니까 아마 이 주제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거.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공감하실 거, 호 선생님은. 아마 고개를 굉장히 계속 이제 연거푸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지 않을까. 보통 공무원들이 이제 말단일 때는 대부분은 시험 승진 올라가요. 시험 승진. 그래서 공무원 들어가도 책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승진하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뭐 그게 성과나 어떤 그런 특수한 거로 승진하려면 그게 더 어려워요. 그거 훨씬 더 어려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찰 같은 경우는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범인 잡기 쉽습니까? 여러분, 중형 흉악범 잡는 게? 노리고 잡을 수 있다고 잡을 수 있나요? 그 못 잡으면 욕 드럽게 얻어먹는데? 잡으면 좋겠지,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욕 먹잖아. 차라리 편하게 시험 승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시험 승진이 쉽지가 않거든요. 저게 쉽지가 않냐 하면, 솔직히 말하면 저 호 선생님처럼 시험을 승진하려면 휴일 없이 공부만 해야 돼. 아마 저분은 주말 반납하고 한 두세 달 동안 주말 반납하고 퇴근 시간마다 도서관 가가 독서실 가가지고 책 보고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아마 워라밸 포기하셔야 돼요. 저렇게 호 선생님처럼 빨리빨리 승진하려면 몇 달 동안 워라밸을 좀 포기해야 돼. 결혼하신 분들은 그냥 와이프하고 좀 잠자리도 포기하면서, 그런 분도 있어요. 실제로 뭐 승진하시는 분들 보면 와이프하고 갑방 쓰시는 분도 있어요. 아, 정말로. 그리고 뭐 집이 이거 아니면 아니면 어디 도서관 같은 데 가가지고 공부하고. 예, 그 짓거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승진이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이 시험 승진으로 경쟁한 사람이 누구예요? 경쟁한 사람들이 동료입니다. 동료. 잠깐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호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동료랑 붙는 거예요. 같은 레벨에 똑같이 있는 9급 450, 450, 550, 이 사람들끼리 붙는 거야. 이 사람이 동료 아닙니까? 그래서 막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웃으면서 뭐 별로 안 했어요. 뭐 이번에 떨어질 것 같아. 그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지. 내가 너를 제끼고 분명히 합격하고 만다. 한파. 누가 먼저 합격하는지. 이 마음 아니야, 솔직하게. 겉으로는 에이 뭐 저 공부 못했습니다. 요즘에 뭐 공부할 시간이 안 나네요. 아이 뭐 요즘 뭐 이번에 시험 뭐 떨어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내가 겉으로 공부 안 했다고 진짜 공부 안 했을 것 같냐? 야,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냐? 한번 봐봐. 다 이런 있잖아. 다들 처음부터 공부 열심히 한다. 공정하죠. 사기업보다는 공정하죠. 그러니까 애초에 진급 티오라는 게 다 진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다 진급하는 게 아니라 진급하는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 그 누구는 가고 누구 못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를 올라가려면 경쟁 상대를 꺾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쟁 상대가 동료예요, 동료. 금평이 더 중요해. 보통은
시험 승진도 중요하지만 금평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험 승진으로 만약에 하려면 만점을 받아야 돼. 경찰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시험 승진으로 만약에 승진하려면 거의 만점 찍어야 돼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두 과목 정도 보는데 40문항 나오는데 그걸 만점 찍어야 돼. 보통 이제 80문항 기준으로 한 사람들이 보통 웬만큼 공부한 사람들이 70개는 그냥 맞춰요. 근데 10개 한 거기에서는 정말 완벽하게 공부한 사람하고 좀 드문드문 공부한 사람 거기에 차이가 확 나. 그래서 거의 만점 찍은 사람은 거의 웬만하면 승진한다고 보면 되고, 근데 만점 찍어도 승진 못한 이유가 금평이 안 좋으면 못해요. 금평이 뭐냐면 근무평가거든요. 근데 저 근무평가라는 기준이 귀에 검이 귀걸이고 코에 검이 코걸이에요. 윗사람이 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잘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는 거야. 미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윗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1번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졌는데, 자, 2번. 내가 자리 없을 때 가장 나의 뒷담화를 깔 수 있는 사람.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동료입니다.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나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사람. 나의 민감한 부분을 누구한테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동료입니다. 특히 회사 같은 데 보면 나쁜 소문이 와전되는 경우가 졸라 많아요. 그 와전을 제일 잘 시킬 수 있는 사람. 동료입니다. 호 선생님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특히 공직사회는 말조심을 정말 잘해야 돼요. 예, 공직사회가 정말 예민해. 이게 특히 사기업도 사기업이지만 공직사회가 더 예민해. 왜냐면 공직사회는 평판이라는 게 졸라 중요하거든. 평판이라는 게 엄청 중요해. 거의 생명과 똑같습니다. 일단 이 공직 조직에 들어오면 공무원법을 지켜야 돼. 공무원법에 보면 권리랑 의무가 있는데 의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무원들의 어떤 숨통을 쥐어 짜내는 의무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품위유지입니다. 품위유지. 공무원들은 항상 자기한테 좋은 이미지, 나쁜 이미지를 가지면 안 돼요. 항상 평판이라는 거를 좋게 가져가야 돼. 이게 여기에 대한 압박이 장난 아니에요. 조직사회에서 내가 이미지 나빠버리면 그냥 단위 내내 지옥이야. 특히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이 두 달이 걸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특히 나쁜 사람만 지켜버리고 얘가 평판이 안 좋다, 세평 안 좋으면 그냥 하는 내내 그냥 지옥이에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복구가 안 돼요, 이건. 맞죠? 복구가 안 돼요. 공직사회가 특히 이 세평 하나 가지고 사람 조직이 졸라 좋은 것이야. 워낙에 고인물이다 보니까. 맞죠? 장거 보고 말싸이면 다 안단 말이죠. 어젯밤에 누구누구랑 어디서 술 먹고 무슨 얘기 했는지 다음날 전시 치면 사람들 다 아는.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호선이 그거 누가 얘기했을까? 당연히 그 자리에 술을 같이 먹은 동료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내 경험담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술 먹고 택시기사하고 요금 때문에 약간 잠깐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냥 요금 내고 끝난 게 있었는데, 그거를 직장 동료가 누가 본 거야. 가가지고 다음날 어떻게 소문냈냐 하면, 내가 택시기사를 반으로 죽였다고 소문난 거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택시기사하고 주먹 따짐 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야. 아예 무슨 아나 무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아예 날 살인범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니까, 이게. 아니면 직장에서
여직원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 앞에 발에다 줬어요. 그 직장 동료가 봤어. 그냥 발해준 것 뿐이야. 카풀하는 것 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다음날 가면 저 여직원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다. 결혼은 장래까지 약속했다. 이렇게 소문 나버려. 진짜. 그래서 참 이 회사 다니다 보면 이 이미지랑 그 세평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세평을 가장 깎아 먹을 수 있고, 내가 자리에 없을 때, 내가 안 보일 때 나에 대해 뒷담화 깔 수 있는 사람, 동료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잘해주면 오히려 이용해 먹고, 자,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사람. 자, 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네, 동료예요. 동료입니다. 자, 1, 2, 3번 중에 자, 공감 안 되는 거 있어요, 호 선생님? 네, 공감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이거 도저히 공감 안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직장 동료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때려 죽여도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오히려 잘해주고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일 신기고, 나한테 막 하기 싫은 거 막 어려운 거 있죠. 남들이 마다하는 일 나한테 다 갖다 주고, 다른 동료들 싫어하는 거 나한테 줘버리고,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업무 같은 것도 그렇고, 너무 다 받아주면 나한테 하기 싫은 거 다 몰아주고, 가기 싫은 장소 다 가버리고, 뭐 지방 출장 같은 데 다 보내버리고, 그렇지 않나요? 지방 출장 다 보내버려. 용몽자에 나 보내버려. 그리고 휴가 같은 거 있으면 자기들이 먼저 챙겨 먹고, 나는 휴가 이상한 데 쓰게 만들어요. 이거 정말 내가 얘기하는 거 다 직장의 성은이 다 있는 거예요. 직장이라 하면 다 내가 챙기고 싶은 권리 챙겨 먹고 싶잖아. 근데 내가 너무 고분고분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면 그거를 자기 적재적소에 이용하고 빼먹고 만만하게 보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동료입니다. 동료. 예. 여러분과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자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자들이 있는 부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처 부서는 남자보다 몇 배 더 심해. 남자 입장에서 여자 일하는 그런 부서가 이해가 안 돼요. 여자들은 이게 비일비재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울려 다니는 거 보면 좀 이해가 안 돼, 이게. 남자들도 하긴 하는데 여자분들은 그 강도가 더 심하단 말이에요. 횟수도 더 많고. 근데도 보면 막 바깥이 달리면서 수다 떨고 막 이렇게 하호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다닐 수가 있지? 이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가 봤을 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죠. 여기 보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남녀공학일 때 아마 봤는지 모르겠는데, 등교 하교할 때 보면 여학생들 보면 웃긴 게, 아침에 팔짱 끼고 손잡고 다니는 사람 다르고, 아침에 손잡고 가는 사람 다르고, 나올 때 손잡고 가는 사람 달라. 이거 여자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왜 그런 건지 진짜. 정말 다르다니까. 정말 묻고 싶었는데 괜히 물어보면 좀 생겨서 그러니까 못 물어봤어요. 정말 신기. 보통 남자들은 자기들을 뭐 끼리끼리 그 나발이가 있잖아. 웬만하면 잘 안 변하거든요. 패밀리들. 얘들은 A랑 같이 있었다가 B랑 같이 있었다가 밥 먹을 때도 C랑 같이 있어. 정말 신기해. 이게 보통 남자들은 자기랑 친하지 않으면 안 느껴요. 보통
안 엮인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이거 여자분도 있어 물어봐야겠어요. 그런 거일까요?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잘리거나 징계 먹으면 가장 좋아할 사람도 동료입니다. 이건 좀 공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잘못을 통해서 뭐 징계를 좀 심하게 먹는다거나 잘린다거나 하면 좀 측은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는데 나는 근데 오히려 이런 것보다 좋아할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 쌤통이다. 언젠간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꽃이다. 이게 아닐 것 같다고 여러분? 이게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요즘에 어렵다 보면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좀 안 좋은 얘기긴 한데 희망퇴직 같은 거 하면 이게 웃긴 게 서로 얘기를 안 해요. 누가 나갈 거라 얘기를 안 해요. 왜냐 나가면 이게 기정사실이니까 나갈 수밖에 없고 이게 무서운 게 그런 거야. 지금 요즘에 뭐 제조업 같은 경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요즘 희망퇴직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그냥 오프라인으로 얘기를 해버리잖아. 그럼 기정사실화가 돼가지고 정말 나가는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예전에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 파주의 LG 디스플레이 아시죠? 대기업 그 생산직에서 워낙에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희망퇴직을 받았어요. 5년 이상 엄청 많이 받았어. 한 1000명 넘게 받았어. 워낙에 직원 많은 곳이니까. 근데 서로 나가겠다는 말을 절대 안 꺼낸대요. 그 얘기 꺼내는 순간 나가는 사람이 되어버린대. 그냥 몰아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사고 치거나 잘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럼 내가 살아남는 거잖아. 회사에서 좀 나쁜 짓 저지른다거나. 그럼 이게 4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희망퇴직되면 요즘 같은 때는 희망퇴직하겠다는 거 누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회사에서. 누가 나가야 돼요. 나가야 내가 살거든요. 왜냐 이게 희망퇴직이 아니라 다 나가라는 게 아니라 몇 명만 나가라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런 엄동설하에 나갈 사람 누가 있어요? 나가면 뭐 치킨집 하겠습니까? 할 게 없으니까 치킨집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 여러분. 나가 직장인들이 뭐 닭 튀기고 하는 게 원래 닭 튀기는 적성에 맞고 하는 게 아니라 할 게 없으니까 닭 튀기는 거 하는 거잖아. 할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남 밑에서 일 배우려고 하기엔 또 그것도 그렇고. 오히려 난 남 밑에서 일 배우고 허드렛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웬만큼 또 대기업에서 이제 과장 차장 다시 분들이 또 남 밑에서 일 안 배우려고 그래. 보통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출신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 내가 그래 대기업 과장 출신인데 차장 출신인데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밑에 사람들 말 안 따른다고 해가지고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자존심이 있잖아 여러분. 대기업 뭐 과장 차장도 7천만 원 연봉 받다가 중소기업까지 3천도 안 되는 연봉 받아봐요. 근데 일은 더 빡세게 시켜. 터스도 심해. 버틸 수 있을 거냐 말이죠. 물론 그런 거 잘해가지고 버티는 사람도 있긴 한데 실제로 버티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통은 자기가 못 이겨서 나가죠. 특히 요즘같이 희망퇴직 할 때는 생각해보세요. 나가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원래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했던 사람들은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 생각보다 드물어. 특히나 결혼하신 분들은 안 나가요. 결혼하신 분들 더 안 나가. 왜냐하면 어떤 분 저한테 방송에서 얘기하셨는데 어떤 분들 희망퇴직 당하는 순간 이혼 당하는 경우도 생긴대요. 희망퇴직 당하신 분 중에 이혼 도장을 찍는 분도 생겨. 이제 남편으로서 어떤 ATM의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혼하자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이혼한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희망퇴직 때문에 특히 가장이신 분들은 정말 피말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제발 알아서 스스로 좀 나가줘라. 그런 입장이 많은 건데 자기 입으로 얘기 못하지. 왜 공무원들도 그런 거 있어요. 뭐 공무원상의 조직에 비위가 발생해가지고 보면 징계 같은 것도 있잖아요. 누군가 총대를 맬 사람이 필요합니다. 총대를 맬 사람이. 어. 공무원 조직이 보면 이 징계 같은 것도 공평하게 가지 않잖아요. 아까 사기업 얘기고 희망퇴직은. 사기업 같은 경우 이제 아까 그런 거 얘기했고 공격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징계나 왜 조직에서 이제 부서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징계가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누구 한 명을 딱 몰빵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총대 매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보면 예전에 공공의정의 영화 보시면 공공의정 영화 보신 분 아십니까? 그 맨 처음 오토란에 이제 맨 처음 볼 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간철중하고 이제 그 동료랑 같이 이제 차 몰다가 그 막 그 형사 부서에 털어가지고 어 누가 총대 맬 거냐 해가지고 결국 제가 매겠다고 한 다음에 총 머리 총사가 죽잖아요. 예. 이 공직사회에 가장 안 좋은 거죠. 그러면 누군간 좋아하겠죠. 이것 때문에. 총대 매는 것 자체가 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공평하게 가야지. 그 높은 사람이 총대 매는 게 맞죠. 총대 맬 것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왜 군대 같은 것도 그렇잖아. 군대 같은 것도 그렇잖아, 여러분. 군대도 보면 이상하게 별 다른 사람들은 별 단 사람은 징계 안 먹잖아요. 근데 보면 밑에 이제 부사관들이나 장교들이 징계 먹지. 힘없는 사람들. 범죄와 전쟁 최민식 그 세무공무원 잡을 때 모습이네. 거기도 보면 거기 잘리면서 누군가는 좋아했겠죠. 누군가는. 누군가는 좋아했겠죠. 그 누군가는 왜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동료가 좋아했겠죠. 겉으로는 안타까워하면서. 여러분 이게 조직사회 이게 조직사회라니까요. 그럼 이게 조직사회가 아니고 뭔데요? 겉으로는 안타까워하고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거 다행이다.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런 입장이 여러분. 희망퇴직도 생각해보세요. 서로 안타까워하고 막 그동안 고생했어. 나중에 가서 우리 소주 한잔 하자 하지만 정말 소주 한잔 할 수 있습니까? 안 봐요 여러분. 나가면 안 봐. 때려 죽여도 안 봐. 볼 일이 없어. 나가면 누구세요? 삼성전자에서 일했다 하더라도 나가면 남이야. 나가면 그냥 백수예요 백수. 어. 우리 속으로는 전마가 나가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라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네. 이게 세상이 어떻게 보면 절대 법칙이 여러분 아닐 것 같지. 정말 아닐 것 같죠. 지금 아직 나이 안 먹으신 분들, 조직사회 경험 많으신 분들, 아니면 아직 뭐 사원이신 분들은, 딱가리신 분들은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딱가리를 하더라도 이해돼야 돼, 이게. 딱가리 때부터 알고 있어야 돼, 사원 때부터. 인턴 때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조직사회가 가장 무서운 게 저거야. 동료가 족이 될 수 있다는 거. 동료가 나에게 가장 어떤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다는 건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세상을 그렇게 나쁘게 비꼬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는데, 그러면 너무 만만하게 보면 어떡할까요? 만만하게 보면 당하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면 당한다니까? 만만하게 보면 내가 챙겨먹을 거 못 챙겨먹고 매번 당하고 맨날 남의 허드렛 일을 하면서 맨날 총대만면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렇게 안 살아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되지 말라고, 여러분들은. 막상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사니까 막상 이용만 실컷 당하고 뒷담화 엄청 많이 까이고 날 굉장히 만만하게 보고 안 좋은 거 나한테 다 더 뒤집어 씌우고 막상 안 좋은 거 있으면 뭐 누가 나가야 되면 내가 통대 매고 막상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면 회사에서 여러분 보면 남아야 될 사람은 안 남고 막 보면 고분고분하고 성실한 사람들만 막 희망퇴직 대상이 돼요. 희망퇴직 하는 거 보면 일을 못해가지고 희망퇴직 되는 게 아니라 성실히 일한 사람들인데 너무 착하고 고분고분해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일 못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막상 일 안 하고 뺀질뺀질하는 사람 회사에 남아있어. 여러분 그 조직사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 조직사회 생태계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좀 냉정합니다. 냉정해요. 사회 냉정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 나를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무실에서 가장 커피 마시면서 일하는 호 선생님 5,000원 감사합니다. 커피 마시면서 농담 따먹기 하면서 얘기하는 그 사람이 가장 나에게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